대물들과 함께하는 대물 시네마. 자, 오늘의 영화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바로 영화로 들어가도록. 네. 제가 어제 좋은 할 말인가요? 네? 좋은 할 말인가요?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오. 지금 섬이 오기 전에 나랑 앉아서 30분 동안 욕했거든요. 아, 언제? 그래요? 뭐 저는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저는 뭔가 역사적인 입장에서 네. 역사학자예요? 아니요. 그러고 보니까 음악 평론가니까 네. 이 최악의 음악들을 이야기해 주셔야겠네요. 영화와 주인공은 너무나 좋았지만 뮤지컬 넘버가 영화로는 정말 자, 그러면 일단 정리 좀 하죠. 오늘 다룰 영화는 여러분들 진짜 좀 있어봐. 말 시키지 마봐. 나 입장 좀 정하게. 벌써 욕하고 네네네. 싶어서 지금 아니야, 입들이 아니야. 근질근질하신 아니야. 모양인데. 오늘 영화 나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래, 알았어요. 오늘 영화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는 영웅입니다. 야, 너무해. 진짜. 야, 동생이 그거 좀 하겠다는데 우리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내가 원래 남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요? 안 해준 거야? 난 해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이고, 저건 또 당하고 또 아이고 천치야. 오늘 아이고. 영화는 영웅입니다 하고 나를 비춰줬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 써고 가라. 그거는 실미도잖아. 자, 송섬이 오늘 영화 뭐죠? 오늘 영화는 네. 우리의 영웅 안중근 선생님을 다룬 영화 영웅입니다.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영웅 맞죠? 예. 우리의 영웅. 자, 먼저 파이팅! 앞에 깔 게 있어요. 앞에 이게 깔아 놓을 게 있어요. 깐다고요? 깔 게 아니라 깔아 놓을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절대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이거 네. 당연한 말을 해야 되다니.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근데 보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다 아시겠죠. 네. 근데 꼭 모르시고 무식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미리 깔아놓는 아니야. 거예요. 무식한 이런 거 일단 우리 빼. 대갈쪽 그래. 분들 완전 똑똑해서 다 알아요. 똑똑해, 다. 지금 딱 보자마자 알았을걸요? 저는 저기 안중근 선생님 패러디했고 이 두 분은 태극기를 형상화했거든요. 아니지. 여기는 저쪽은 안중근 선생님, 이쪽은 이도희인가요? 이또이로 보면 그러면은 그분 누구세요? 여기 배정남. 러시아 안 말에 돼. 러시아 말. 배정남 너무 섹시하게 나오더라. 까레스키. 뭐야? 몰라. 그런 거 있었어 옛날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희는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원작 뮤지컬 영웅에 대한 평가도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좀 뭐 원작 뮤지컬을 못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작 뮤지컬에 비해 영화가 어떻게 잘 스킨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스킨이요? 스크린이요? 스킨은 피부고요. 계속 하시죠. 네. 네. 저를 까는 게 아닙니다. 네. 당신의 발음을 깐 거죠. 하지만 김영대 박사의 발음은 김영대 박사가 떨어질 수가 없죠. 맞다, 외국인이지. 건머회였는데 우리가 감히. 오늘 이거 민감한 거야. 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왜요? 뭐요? 건모회가 왜요? 건머회 나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거 자관하지 마. 뭐가? 오늘은 왜 주어를 빼고 말을 합니까? 예민할 수 있는 어떤 국적, 네. 애국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존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기 육군병장 김병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육군병장 백병장. 백병장. 그 여기 독립군이잖아요 지금. 송동지. 딱 보세요. 야. 저 시대 저런 느낌이 전지현 이후로 저렇게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네. 뭐 안 됩니까 이런 말? 제가 뭘 크게 잘못했습니까? 컨셉 중 너무 뿌듯하네요. 네. 그래요? 네. 암살의 전지현, 대문 시네마의 송섬이 양대 산맥이라고 봐요. 연기를 제가 제일 못하나요? 네. 양대 산맥인데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맥이네요. 시작부터 맥이네. 어쨌든 오늘의 영화는 영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중근 의사 선생님 당연히 존경하고요.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한국에서 잔 사람. 잠도 한국에서 자고 잠도 한국에서 자고 말고요. 어쨌든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치고 안중근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없죠. 뭐 일부 이제 뭐 진짜 친일파, 토착 왜구 이런 글로 갑니까? 다나카상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중근 의사 뭐 무서워하잖아요. 나카무라상, 다나카상. 아마 높은 확률로 양카무라도 안중근 의사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안돼. 우리 양카무라 지켜줍시다. 약간 야, 이거는 김고은처럼 네. 이렇게 잠시 일본인인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복수하려고. 약간 이중첩자 같은 그런. 왜 우리가 왜 어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해외 나가가지고 뭐 네. 잘못 저지른 다음에 네. 뭐야 저 사람 이러.
와타시와 이렇게 하는 사람처럼 왔다마시는 뭐예요? 와리바시는 젓가락이고요. 딱 양까무라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죠. 일본인 척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아하. 미국에서 네. 이렇게 분리수거 잘못하다가 걸리면은 음. 스미마생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국 사람 흉내내는 게 장르가 좀 바뀌었죠. 뚜이부치. 어찌됐든 어찌됐건 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위인전에서 보고 자라온 그 역사의식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너무 강조하면 그러니까. 약간 좀 쪼들리는 거 눈치 아니야? 보는 거 티나. 근데 또 약간 또 이거는 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다룰 얘기는 아닌데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까지는 아는데 네. 그 외의 이야기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쵸, 많아요. 그쵸. 모를 수 있어요. 그 앞에 이제 독립군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렇죠. 네. 그런 일들 생긴 일들 저도 예전에 안중근 의사 그 평전을 네, 읽었는데 그거 찾아보시면 네, 하도 재밌는 오래돼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저는 얼마 전에 역사 방송에서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유 또 그게 역사 언제죠? 전문가. 며칠 지났죠? 꽤 많이 지났어요. 근데 힘이 그래서, 기억을 나네. 못 하겠네요. 그래서 여차하면 제가 SOS를 칠 거예요. 우리 역사쌤한테. 왜냐면 아. 이 영화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뭘까?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보자. 얘기해요? 뭐 상관없잖아. 안중근이 음.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몰랐대요. 아 맞아요. 음. 그거가 맞아요. 그래서 몰랐던 게 맞아요. 그 뭐 하얀 손수건이고 뭐고 이런 게 그건 아니라 아니에요. 하얀 손수건은 제 생각에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건 당연하죠. 뒤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람들이 부르니까 맞아요. 신나가지고 나야 나 하다가 맞은 걸로 알고 정확히 있어요. 알고 있네. 제가 읽은 것도 그거랑 정확하거든요. 네. 그 심지어는 안중근 선생이 그래서 불안했어요. 이게 세 발을 쏘는데 네. 하나가 어깨를 통해서 저쪽 뭐 칠르골인가로 가요. 그러니까 어깨를 통과해서 가슴으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아. 들어간 그러니까 거군요. 헤드샷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근데 헤드샷은 부정확해요. 헤드샷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움직이는 게 있고 네. 좁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도 있어. 그래서 생각한 게 몸을 쏘자. 왜냐하면 안중근 선생이 그 황해도 이쪽 알아주는 포수였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명사수였어요. 집안이 원래 되게 좋은 집안이고 엘리트 집안인데 그 이제 왜 귀족들이 또 이게 사냥 같은 거 잘하듯이 네. 애초부터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총을 잘 쏴서 기본적인 군사 교육을 받았군요. 아니 네. 그러니까 군사적인 수준이 아니라 원래 그냥 잘 쏴. 아 집에 사격 총이 자체를. 있구나. 그냥. 집에 총이 있어. 근데 영화에서도 그걸 잘 다뤘어요. 사격에 맞아요. 재능이 있다고. 그 김구 선생님이 음. 안중근 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인상이 뭐냐면 총 잘 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정도였구나. 백발백중이다. 뭐 움직이는 뭐 사슴이고 뭐고 다 맞춘다. 근데 그 정도로 총을 잘 쏘는 명사수죠, 명사수. 그 여기에 등장하는 배정남 씨, 그 이름 네. 조응천인가? 아닌데? 조응천이요? 잠깐만. 조관우? 아니야. 조관우는 늪이고요. 조관우는 늪이죠. 조시성을 가진 네. 배정남 씨도 네. 스나이퍼로 나오잖아요. 네. 네. 그분들도 다 실존 인물이죠. 네. 안중근 선생이 아무튼 뭐 우리가 뭐 글도 익히고 굉장히 그 뭐 인텔리지만 네. 원래 하여튼 그 지방에서부터 유명한 게 이 포수로 스나이퍼로 엄청 유명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한 발 써서 이렇게 들어가고 네. 한 발은 몸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삼륵골인가 거기로 갔어. 그러면 안에 내장은 완전 히 박살이 났겠네요. 그러니까 뚫고 갔대 패를 뚫고 갔대. 그러니까 이제 쓰러지잖아. 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쏜 게 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발이 땅땅땅 맞춘 거야. 그 어떻게 보면 옆으로 탁탁탁 쏜 건데 권총이요. 권총이 처음 그러니까 연발을 쏘더라도 권총이 연달아서 모두 그 표적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총은 반동이 세기 때문에 그것도 뒤로 많이 튀어요. 그게 또 잘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좋은 총으로 쐈어요. 그 벨기에 건데 뭐더라 브라우닝인가 아무튼 벨기에산인데 네. 이게 그 연발에 최적화돼 있어. 그래서 7연발까지를 쏠 수 있거든요. 너무 근데, 반동이 심한 싸구려 총은 이제 네. 실패할 확률이 근데 높으니까. 또 이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각을 못하고 약간 내려서 쐈거든. 그래서 어쨌든 세 발을 맞추고 근데 딱 생각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놈도 쐈죠. 세 발을 세 명을 다 맞췄어요. 근데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그 장면은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네네. 자 안중근 선생님이 사용한 총이요. 이름이 벨기에 거 아닌가요? FNM 1900이네요. 벨기에 맞죠? 자동권총 벨기에 그러니까, 브라우닝이 벨기에. 만든 브라우닝. 그러니까 에르스탈 기억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싱글 액션 자동권총. 옛날에 관심 있어서 찾아봤었어. 벨기에 총을 사용하셨구나. 네. 러시아에서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신경 쓴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가 잘 되는. 네. 슬라이드가 좀 이렇게 폭이 좁고 빨리빨리 돼야 연발을 사격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때 이제 독립군들이
그 사용한 총기들 있잖아요. 그 네. 총기들을 구하기 힘들 때 일본 그 무기 저장고에서 훔쳐다가 하고 맞아요. 그랬대요. 예.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러시아 통해서 밀수입해서 썼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을 때는 일본인들의 무기고를 습격해가지고 그게 너무 쌤통인 거야. 너네 무기로 너네를 쏘는 게. 그렇지. 독립의열단이 그런 일 많이 했었죠. 네. 우리 그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싸웠던 그리고 그 만주골판 그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서 정말 두 번 다시 언제 집으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국 소년들 저희는 단 요만큼도 모욕하거나 그럴 생각이 그럼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네. 추운 모습을 네. 설정한 CG는 네. 조금 모욕을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오로지 영화에 관한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어려워.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뭐뭐를 알게 해준 것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가치가 있다. 저는 그 말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만 가치가 선생님 말 잘했다. 그 영화 중에서 그거 하나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가치 때문에 이 영화가 모두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쨌든 평가를 받는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을 다뤘잖아요. 그럼요. 그 위대한 인물을 잘 그려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작 나름 인정받은 네. 원작 뮤지컬 영화를 영화화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뮤지컬 원작과의 비교도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게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화 그 자체로 재미가 있어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피해서 그냥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우리 모두 경건하게 받아들이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리고 그나마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은 그 영화 블론드처럼 네. 마릴린 먼로의 일생을 뭔가 모욕하거나. 비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막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요소 그러니까 저런 얘기도 넣었을까? 그러면 넣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토 히로부미의 철학, 그다음에 당시의 국제 정세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굉장히 얇게 겉핥기는 하긴 다 했지만 건드려는 놨어요. 네, 건드려는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진짜 욕 먹기 싫었나 보다.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어요. 누구나 욕 먹기 싫어. 진짜 욕 먹기 싫었나 보다. 싫잖아. 우리도 욕 먹기 싫어서 앞에 졸라 깔았잖아. 저 근데 다 살린 거 다 너무너무 좋은데 네. 하나는 좀 안 살렸어도 되지 않았나. 뭐 만두를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나 서미야. 만두를 너무 좋아하셨나 봐요. 우리 서미 씨 나 너무 고마워. 그거는 나 그 얘기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거든. 네, 이 형이 그 만두송 나만 불편한가? 아니 나도 엄청 불편했어요. 만두송 저 그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G 나오는 그 뮤지컬 같은 애니메이션 아세요? 라따뚜이인 줄 알았어. 만두를 먹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왕만두 우리의 왕만두 이거. 고기를 다져서 야채와 섞어서 두부를 부셔서 넣어. 네, 손맛을 느껴라 왕만두. 그건 조금 다행히 그 부분에서는 안중근 선생님이 안 계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이게 그 생각은 들더라고. 그 노래도 제 생각에 원작 뮤지컬은 뮤지컬 특유의 호흡이 있거든. 그렇죠. 막이 있고 이제 세트가 같은 화면에서 이제 막 전환이 되면서 그 중간에 뭔가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게 맞아요. 재밌었을 수는 있다 싶더라고. 극적으로는. 쉬어가는 텀이죠. 그거. 네. 근데 영화에서 보니까 영화에서 왜 쉬어가나요? 영화는 한 톤으로 쭉 가는 겁니다. 바삐 달려가야지. 이게 심지어 3시간짜리 아바타도 한 톤으로 가는데 지금 저 이제 처음으로 하나 좀 아쉬운 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조만 한 건가요? 입 안 섞고 지금 계속 옆에서 얹기만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안중근 선생님을 우리가 조명했죠. 네. 근데 뮤지컬 영화잖아요. 네. 근데 노래가 안 나올 때가 더 재밌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맞다. 뼈 때렸네. 맞아요. 야, 근데 아니 노래가 나쁘다 이런 선방에 죽여버리네 그냥. 아니 노래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노래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어요. 제 말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뭔가 시작부터 꼬인 거죠. 자, 먼저 일단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할게요. 이거 줄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마지막 독립군 전투에 참여하셨다가 마지막 1년. 네, 마지막 1년이죠. 독립군 전투에 참여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패배를 겪으시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이게 단지 씬이 나오죠 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얼빈에 가서 저격을 끝마치고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 영화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버리지가 이 다루고 있는 레인지가 꽤 길어요. 근데 그럼 노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래식 뮤지컬 넘버가 잡아먹는 시간이 꽤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스토리를 좀 유기적으로 이제 후딱후딱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노래가 나오면 퍽 하고 그때부터 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아쉬운데 나는 뭐 영화 감독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거를 잘 해결해야 이게 재밌게 되는지는 뭐 대안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극으로 진행되는 장면에서는 뭐 이게 대단히 재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막 타이트하게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노래가 나오면서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느낌인데 이게 제가 원작 뮤지컬을 안 봐서 이게 무대에서 봤을 때는 이 노래가 좀 임팩트가 더 강한 건지 뭐 당연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만드셨을 테니까 이거는 그거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뮤지컬 영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스토리는 두 번째 세컨더리고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죠. 노래가 그냥 좋아야 좋은 노래로 조져야 되거든요. 노래가 그냥 좋은 거예요. 끝나고 나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게 프랑스 혁명을 다룬 거였다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니까. 이게 레미제라블이 프랑스 혁명 얘기였어? 그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전 몰랐어요. 근데 이건 감독님이 영화와 뮤지컬의 차이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뮤지컬은 노래가 곧 대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대사가 따로 있는데 갑자기 그 대사가 끊어지고 노래가 나와버리니까 그게 어려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고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윤정균 감독은 제가 뭐 윤정균 감독 생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이 성공을 했잖아요. 뮤지컬이 거대한 성공을 했으니까 그냥 뮤지컬을 그냥 갖다 그대로 찍는 거야. 갖다 그대로 찍어버리고 노래 씬에서는 영화가 할 수 있는 재주를 좀 부리는 거지. 뭐 CG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좀 더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원작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영화만 줄 수 있는 이점을 줄 수 있겠지. 딱 여기까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미제라블 생각하셨을 거 아니야. 레미제라블이 뮤지컬이 워낙 대박이잖아. 그쵸. 근데 영화로 했는데도 그게 중박 이상 쳤거든. 솔직히 또 뮤지컬 안 본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영화만 봐도 훌륭했어요. 훌륭했으니까. 그 이유는 CG에 있었을까요? 울길기가 불탄 일단 CG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저희가 바로 전주에 아바타를 봤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CG가. 장난치는 것 같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섬이 진짜 상처받은 표정이네. 저 우길기가 불새가 되는 장면은 그건 좀 너무했다. 우리 전범비라고 많이 하는. 그리고 저 김고은 씨가 기차 맨 뒷칸 타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 있잖아요. 엘사인지 알았던 저 그 장면이요? 겨울왕국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로. 아니 거기가 그렇게 포근해 보일 일인가? 진짜 겨울왕국 같잖아. 이런 부분이 그럼 영화 만들 때 그렇게 크게 제작비가 들어간 것 같은 장면도 없거든요, 사실은. 뭐 군중 동원 씬 좀 있었나요? 몹씬 좀 있었죠. 그거 말고는 돈이 들어갈 만한 그 장면, 그 파티 씬, 그 설희 김고은 씨가 혼자 딱 그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다 멈춰 있고 혼자 이렇게 춤추는 씬 있잖아요. 그건 그거 잘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멈춰 있더라. 근데 그것도 약간 그 뮤지컬 영화 하나 따라한 것 같았는데. 남자 혼자 주인공의 부자 남자 있잖아요. 위대한 뭔데? 위대한 개츠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느낌의 사람들 다 멈춰 있고. 뭐 뮤지컬은 워낙에 원래 있는 장르니까 다양한 레퍼런스가 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레퍼런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레미제라블에서 한 씬, 지금 말한 위대한 개츠비에서 한 씬, 라라랜드 같은 영화에서 또 한 씬 이렇게 해갖고 겨울왕국에서도 한 씬. 거기서만 가져왔어야 되는데 라따뚜이에서도 가져오셨어요. 그 영화를 만드신 게 아니라 조립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씬, 저기서 한. 근데 혹시 만두가 CG가 아니었을까요? 만두가 담긴 의미가. 내가 영화를 이렇게 만두처럼 만들었다. 내가 만든 영화는 만두다. 왕만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안중근 의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윤정균 감독이 수장으로 있는 JK 필름. JK 필름이 영화 만드는 방식이 딱 이렇습니다. 어떤 액션 영화를 만들면 이 헐리우드 이 영화에서 한 씬, 저 영화에서 한 씬. 우리 올해 JK 거 뭐 있었습니까? 공조 2. 정확히 그때도 그 얘기했었잖아. 그럼 감독님의 잘못이 아니라 제작사의 잘못인가요? 제작사 대표예요. 거의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인가? 일본 제국의 잘못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윤정균 감독이 만든 영화들을 제가 한번 스르륵 읊어드릴게요. 일단 두사부일체 만들었고요. 두사부일체도 딱 그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조폭 느와르에다가 그 주성치가 나오는 도학유룡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분위기를 짬뽕시킨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흥행했어요. 이거 흥행 많이 했어요. 이 영화가 흥행하는 바람에 윤정균 감독이 직업 감독이 된 거죠. 나 윤정균 감독 원래 회사원이었어요. 진짜 별론 거 있었는데. 뭐? 그럼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거네요, 그때 일단. 그쵸. 그리고 다음 영화. 그 다음이 색즉시공. 윤정균 색즉시공이 이제 대박이 터졌죠. 네.
아마 그걸 거예요. 1번. 아니야. 1번가 아니 저기 해운대? 해운대. 또 뭐 있나요? 국제시장도 하셨네요. 자, 색즉 시공은 언제 나왔냐 그러면 아메리칸 파이류의 영화가 미국에서 한창 유행할 때 섹스 코미디를 또 그대로 가져와서 색즉 시공 찍었어요. 이거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든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만든 게 뭐였냐 그러면 낭만자객입니다. 처참하게 망했죠. 기억도 안 나요. 네. 이 당시에 진짜 영화 개봉만 했다면 200~300만 명은 들던 시절인데 94만 명밖에 안 들었어요. 실패했죠. 유일한 실패작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교훈을 얻은 거야. 내가 오리지널로 하면 망하는구나. 소스를 좀 가져와야겠다. 그리고 나서 만든 게 1번가의 기적, 해운대. 해운대 또 헐리우드 재난 영화들에서 한 씬씩 모조리 갖고 왔거든요. 거의 없다의 걸작선 해운대 편을 보십시오. 제가 거기서 장면별로 다 비교해놨습니다. 뭐 투모로우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나요? 투모로우에서 한 장면, 뭐 딥임팩트에서 한 장면, 아마겟돈에서 한 장면, 그리고 또 국제시장. 이것도 저기 뭐야 포레스트 검프에서 또 그대로 빨아오신 거죠. 내가 네 아빠다. 그게 지금 기억이 남아. 해운대. 내가 네 아빠다. 그건 스타워즈에서 빨아오신 건가? I am your father. 해운대. 네. 그리고 꽤 오래 쉬시다가 나온 게 그다음부터 이제 제작으로 돌았어요. 이 JK 필름을 CJ에다가 이제 CJ에 파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말 잘 듣는 그때부터 전략은 딱 이겁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신인 감독이나 감독들 한 명씩 데려다가 명절에 후딱 뚝딱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한 개씩 내놔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공조 2 그리고 뭐 이제 그 현빈이랑 손예진 나왔던 협상 뭐 이런 영화들. 딱 명절 시즌에 개봉을 해요. 사람이 좀 너그러울 때. 예, 얼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가볍게 그쵸? 보면.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 많이 안 본 사람 일단 베낀 거 모르잖아. 네. 네. 좋은 영화 베꼈으니 괜찮아. 맞아. 좋게 말하면 폭넓은 취향을 겨냥했네요. 나쁘게 말해봐요. 그 나쁘게 말할 게 뭐 있을까? 나쁘게 말해봐요. 대중을 만만하게 본 거지. 그렇지. 아이고 속 시원하다. 자, 이거 그만해 이제. 아니 내 말로 끝내지 마. 내 말을 마사지 해줘야 돼. 아니야. 끝내. 오늘 대본 시대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영화 평론가니까 뭡니까? 안 해줘. 제 말을 마사지 해주고 달래주고 그래야지. 안 해줘. 내 말을 자기가 할 말을 나를 시킨 다음에 끝내? 아바타. 나의 아바타. 나쁜 짓 다 시키고. 본체 빨강, 아바타 파랑. 괜찮잖아. 다 이런 식으로 정치 평론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니까. 제가 이제 윤재균 감독 영화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그거예요. 관객을 우습게 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한국의 관객들은 요 정도만 이게 섞어가지고 주면은 맛있게 먹는다. 관객을 개돼지로 본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나가면 야나 쟤랑 친구 안 할래. 아니 막 섞어주면 맛있게 먹는다 그러길래. 그렇지. 이게 사실은 개밥이거든요. 이게 이것도 또 패턴이 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20~30년 전쯤에 한번 확 유행했던 영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레인맨 같은 영화 있잖아요. 레인맨? 언제쯤 레인맨? 톰 크루즈 저기 더스틴 호프만? 네,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베리 레빈슨 감독의. 그거 그대로 빨아다가 만든 게 뭐? 그것만이 내 세상. 진짜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 다 엄청 재밌었다고 했겠네요. 이거 봐. 이거 보면 뭐 박정민이 뭐 자폐아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잖아요. 근데 그거 더스틴 호프만 연기 그대로 빨아온 거거든요. 어머나, 저 그거 보고서 역시 저기 누구야? 그 낭만적. 로맨틱 이병헌. 네. 역시 이병헌 잘한다. 이랬는데. 야 이제 막 미친 듯이 까네요. 막 여기 배우 감독 가리지 않고. 낭만적은 이제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로맨틱. 근데 박정민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박정민 맞아요. 박정민이요? 박정민 좀 말랐을 때. 좋겠다. 영화 배우 닮았네. 발정민 아니에요? 맞다. 김발정 씨였지. 지난주에. 지난주였나? 어찌됐든 제가 그런 패턴으로. 지난주에 최영일 평론가를 만났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형 괜찮겠냐고. 왜 이렇게 망가져? 형이 그 시크하고 도회적이고 서구적인 그런 거가 왜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망가진 김 박사를 왜 하는 거야, 형?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 방송 보시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걱정을 하시더라고. 만약에 여기에 최영일 평론가가 앉아 있었잖아. 네. 그럼 형은 더 심하게 망가져요. 그 형이 하는 말을 왜 믿어? 그리고 만약에 저 자리에 최영일 평론가님 계셨으면 지금 최 박사님일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별로 저도 이제 이걸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그 말을 듣고 타격감이 제로였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성장한 거죠. 김 박사 애정 저와 느끼잖아요. 실제가 너무 다르니까 그죠? 김 박사와 김영대는 뭐 완전 다르죠. 맞아. 예. 근데 이제 좀 김 박사가 좋죠. 내가 나일 수 있는 시간. 그게 가스라이팅이야.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해주세요. 네,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다 1번.
그리고 아니다. 김 박사와 김영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댓글창 다도 댓글창 다 똑같아. 맨날 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에라이 웃기네. 뭐, 네가 김현탕이지. 이러면. 근데 거업 오빠도 뭐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 나는 뭐 이미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 뭔가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주면 좀 약간 양가무라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본인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구나. 깎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깎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나는.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되게 상처 그때 우리 한번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 댓글 다 읽어보고 모든 댓글에 상처받고 이런 거 있잖아. 섬세한 남자. 좀생이 이렇게 막 못되고 거칠게 말하지만 속은 엄청 여린 거지. 꺼져. 그러고서는 막 댓글 가갖고 막 어떡하지. 나 다음 주에 미안한데 오윤의 정민아 TV에서 이미 했어요. 그래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방송 오래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이 윤재균 감독 영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재균 감독이 수장으로 있는 JK 필름에서 만든 영화라는 겁니다. 이 JK 필름의 영화들은 기조가 다 똑같아요. 20-30년 전에 헐리우드에서 유행했던 영화 하나 그대로 빨아다가 대충 좋은 배우들 몇 명 집어넣고 비벼가지고 관객한테 주는 거죠. 그럼 한국 관객들은 그거 맛있게 받아 먹어요. 전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 영웅과 연결시켜서 그게 어땠다는 건지 말을 해봐. 그러니까 영웅에서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를 자기가 만들어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 만든 뮤지컬 영화들에서 한 장면씩 빨아왔어. 마지막 재판 장면은 누가 봐도 레미제라블의 재탕이잖아요. 와 똑같았어요. 네, 완전 똑같아요. 그리고 그 틈만 나면 자꾸 이거 하니까. 이거 하는 거. 특히 그 감옥 창살에 밖에서 군중들 다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죄인인가 이거 하는 건 정말 레미제라블. 근데 그거 잘 보이면 그 부인이 여기 촉에 찌를 것 같아. 나 계속 불안했어. 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푹 찔릴까봐. 그리고 뭐 이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 막 의사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이 안중근 선생님이 중간에 그 지붕 타고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추격자하는 장면이 그것도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빨아왔어요. 그 예전에 인터내셔널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007 시리즈도 되게 많은데 그 촬영 방식이 카메라 움직이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 아니 가져오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어차피 세상에 새로운 거 없고 아이디어 자체는 가지고 올 수 있죠. 안중근 의사가 지붕에서 달려가면서 추격전을 한다. 이 정도 아이디어는 가져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카메라 워크까지 빨아오는 건 너무했잖아. 그리고 실제 안중근 선생님이 그렇게 지붕 추격신을 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장면. 뭐 초반에 깔아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인물들의 디테일한 것들은 허구적 상상력이기 때문에 까지 마라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네, 진짜 이분도 욕 먹을까봐 겁이 많이 났나 봐요. 저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진짜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요. 그래도 시대극인데 그 시대를 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붕을 뛰어다니는 그 약간 천사수의 네티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가 혹시 중간에 휴대폰 쓰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정도로 시대를 넘나드는 느낌이었어요. 천사소년 네티 나왔습니다. 진짜 웃기다. 천사소년. 정말 너무 약간 좀 깨져 그 장면. 너무 통통 튀어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이 딱 뭔가 이 영화의 톤하고 또 안 맞아요. 마지막에 그 지푸라기 마차 위로 뛰어내릴 때는 약간 뭐 톰소여의 모험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미션 임파서블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션 임파서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무지성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영화의 톤이 굉장히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는 막 세상 제일 웅장해. 세상 제일 막 감정적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뮤지컬을 제가 안 봐서 뭐 이 판단이 안 됩니다만 영화의 전체적인 톤에 비해서 노래가 너무 울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감정이 입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우는 노래를 들으니까 이것도 무슨 심판가? 거부감 들어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공감이 거야.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뭐 심판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어쨌든 그게 굉장히 뭐랄까 좀 절체절명의 상황은 맞으니까 뭐 슬프죠. 뭐 자식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도 슬프고 그런데 이게 근데 너무 노래를 뭐 좀 너무 우는데 이런 생각이 내가 들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어딘가가 뭔가 실패한 거야. 내가 그 생각이 들면 안 돼. 내가 그 생각이 들면 안 되고 내가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아니 생각 자체가 들면 안 돼요. 그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렇지.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 장중한 그 깔리는 그 오케스트레이션이 깔리는 순간 제가 영화 밖으로 한 발짝 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이승철 씨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나는 울면 안 된다. 하수가 나는 우는데 관객은 아무 생각 없으면 맞아요. 하수고 중수면 나도 울고 관객도 우는 게 중수. 고수는 나는 안 우는데 관객들이 다 우는 게 고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중수와 하수 약간 사이를 간 건데 중하수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좀 너무 좀 안타깝다. 왜냐면 분명히 그 힘준 노래들이고 엄청 힘든 노래들. 그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뮤지컬 영화들 뭐 할리우드뿐만 아니에요. 모든 뮤지컬 영화들 잘 생각해 보면 노래가 특별히 울어서 슬픈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그럼요. 상황이 슬픈 오히려 거죠. 노래는 굉장히 담담한데
그거를 곱씹어 볼수록 슬픔이 우러나오고 노래를 들으면 상상이 되고 해야 상상이 되는데 되고 근데 이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돼.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가수 배우잖아요. 가수이자 곧 배우인 사람들의 성량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아까 그 거업이 말한 거랑 맞아요. 네. 정성화 배우님이 노래를 부를 때만 이입이 됐어요. 저는 귀에 딱 때려 꽂히잖아요. 성량 자체가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입 앞에서 노래를 하는 기분이고 정성화 배우만 막 진짜 무슨 뮤지컬처럼 부르잖아요. 그렇죠. 동굴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오고 열연이죠. 뭐 굉장히 열연합니다. 근데 그 아까 거업이 우리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한 뮤지컬 배우와 일반 배우 그다음에 뮤지컬 연출과 일반 연출이 그게 약간 미스매치처럼 이루어진다 그 얘기했었잖아.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개밥처럼 비벼져 있어요. 딴 데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다 개를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나는 강아지 키우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뮤지컬 배우는 이제 뮤지컬 파트라는 측면에 따로 떼고 보면은 정성화 배우처럼 너무 잘하는데 네네네. 일반 연기는 그냥 일반 배우들이 또 잘하는데 뮤지컬이라는 데서는 또 안 맞다 그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게 튀냐 그러면 노래를 부를 땐 정성화 배우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정성화 배우는 뮤지컬 연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뮤지컬 연기는 기본적으로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대에 서 있고 앞에 관객들이 쫙 저기까지 있으니까 저 뒤까지 보이게 동작을 크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얼굴 표정도 크죠. 네, 뮤지컬 배우는 또 얼굴 큰 게 유리합니다. 근데 영화 연기는 그게 아니잖아. 카메라가 땡기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성화 배우는 그러니까 뮤지컬 넘버 노래할 때는 기가 막힌데 영화로 넘어가면 좀 어색하고요. 뭐 김고은 씨라든지 아니면은 조재윤 씨, 그리고 배정남 씨, 이현우 씨, 그리고 박진주 씨 이런 분들은 근데 박진주 씨는 노래 잘하더라. 이런 분들은 영화 연기만 했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뮤지컬 노래를 부를 때 일단 필요한 아까 송섬이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성량이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귀를 딱딱 때려 박히는 게 아니라 간질간질해 그냥. 약간 좀 가요처럼 질러 부르거나 좀 그런 느낌이 김고은 씨가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부르더만. 복면가왕인 줄 알았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잘하는데 뮤지컬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뮤지컬 넘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가요죠, 가요. 예. 근데 또 가요라고 치기엔 지나치게 웅장하고요. 감정은 막 먼저 울어버리고. 아니 기본 세팅은 뮤지컬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뮤지컬 노래인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인 가사가 김고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한 소절도 기억이 남는 노래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저는 모든 뮤지컬 노래를 들었을 때 그래도 끝나고 나면 막 사람들이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엘사도 있고. 그렇지. 레미제라블은 당연히 있었고. 레미제라블은 뭐 좋은 넘버가 너무 많지. 알라딘. 뭐 이런 것들. 알라딘도 그렇지. 나오면 다 그 노래가 탑 몇을 찍고 하는 이유가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김고은 씨 노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휘발돼 버려 그냥. 성공한 뮤지컬 작품을 두고서 음악이 별로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영화와 어울리지 않았다. 뭔가 같은 좀 기억 속에 노래가 먼저 진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레미제라블에서 연기했던 배우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러셀 크로우가 레미제라블 찍고 나서 노래 못한다고 욕 더럽게 먹었거든요. 그치. 아무리 명배우라고 하더라도 뮤지컬 넘버 못 살려면 뮤지컬 팬들한테 욕 처먹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욕 먹었죠. 미스캐스팅이라고. 근데 러셀 크로우 알고 보면 노래 꽤 잘해요. 근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워낙에 유명하고 정말 그 뮤지컬 배우들 중에 정말 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앞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뮤지컬 덕들 김고은 씨 노래에 과연 만족하셨을까? 전 좀 어렵다고 봅니다. 비주얼은 전 완벽했는데. 비주얼은 뭐 좋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그 흉내낼 수 없는 분위기 뭐 이런 거. 정성화 씨 빼고는 사실 다 비슷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성화 씨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주변이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서 정성화 씨만 확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몸에 익은 뮤지컬 배우의 어떤 그런 포스죠. 아우라죠. 근데 다른 배우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또 영화 파트로 넘어가면 정성화 씨가 혼자 붕붕 떠다녀요. 맞아요. 전 남은희 선생님 노래하시는 장면도 약간 물론 그 애절함이 있는데 그 약간 이게 지금 뮤지컬 부분인지 영화인지 약간 잘 모르겠는 부분? 애매했어요. 거기도. 남은희 선생님이 이제 전형적인 그 어떤 노래로 치는 겁니다. 하수의 노래를 본인이 먼저 울어버리시잖아요. 울면서 이미 부르고 계셨죠. 아니 저는 근데 그게 남은희 선생님의 선택이었을까요? 난 연출이었을 거라 보는데 연출이죠. 울어라고 했겠죠. 당연하죠. 그 저는 이거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텐데 김고은 씨, 남은희 선생님, 그 다음에 뭐 정성화 배우도 그렇고 모든 배우가 다 오열을 하며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난 그게 좀 살짝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뮤지컬은
노래를 들려주는 거지. 네.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슬픔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노래가 굳이 울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지정이네요. 상대를 울려야 되는데 이미 내가 울면서 부르고 있으니까 난 언제 울지? 그 마지막에 남은희 선생님이 그 장면이 정말 슬픈 장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적으로는 진짜 나도 속에서 눈물이 나. 그런데 그게 과하다 느꼈어요. 이것도 역시 윤재균 영화의 특징입니다. 해운대 보셨죠? 해운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거기 등장인물들 싹 다 모여 다 같이 울면서 끝나잖아요. 네. 근데 극장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특히 시니어들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이 뭐 여지없이 다 울고 있는데 우리 그때 그 뭐지? 공조였나요? 공조가 아니라 뭐였지? 비행기 비상선언? 네. 비상선언. 그거 할 때 핸드폰 그거 막 맞아. 페이스타임 하는데 울었거든. 나도 울었어. 근데 울면서 끝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앞에서 너무 울어제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울어버리는 그런 기분 안 좋은 울음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연기를 잘하고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런 평가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지. 윤재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재균 감독만 할 수 있는. 장점은 없나요? 장점 만두송이요. 만두송은 만두송이 그나마 만두송이 쓰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만두송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만두송은 나는 중간에 만두 광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고향 만두 나오는 줄 알았어 마지막에. 만두가 두 판째 나올 때는 저는 정말 핸드폰을 켰어요. 한 판까지는 그래도 좀 웃으면서 볼만했는데. 근데 그게 뭐 당시에 그게 뭐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치였을까요? 만두가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설명 의미가 있었다 한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저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과 만두를 한번 검색을 때려봅니까? 분명히 뭔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면은 반전이야. 나오지 않습니다. 백종원 만두집이 나오고요. 네, 역시 없네요. 그런데 독립군들이 만두 가게를 운영하긴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극 중에 이제 왕웨이 그리고 그의 여동생 링링 역이 있는데 독립군들을 도운 사람들이고 이들이 만두 가게에서 일을 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서세원 감독의 도마 안중근에도 만두 가게가 나와요. 그렇지. 네. 아니 거기가 실제로 이제 거기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이제 사업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 세탁소도 나오죠. 신분 위장도 해야 되고. 네, 신분 위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도 많이 이제 모으고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만두송을 만들 개연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가 러시아제 무기들 수입해서 많이 썼으니까 러시아 무기송도 만들고 막 이래야 돼요? 그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 빵 가지고 맞아요. 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씬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배고프고 빵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서 그게 우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만두송은 의미를 찾긴 좀 의미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좋아. 그러면 나는 좀 다른데 나는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랬으면은 연출에 실패인 것 같아. 그렇게 재밌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만약 의미가 있었으면 어떤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독립운동가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그 눈물 나는 거기도 이제 배고프니까 막 먹으라고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러기에는 그 분위기를 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분위기도 너무 CF적이고요. 가사도 너무 CF적이었습니다. 뭐 먹어도 배고픈 청춘이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 독립운동가들이 다 청춘인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슨 이게 청춘 예찬가처럼 나올 필요는 또 없는 거거든요. 이걸 과연 실제 뮤지컬에서는 어떻게 살렸을까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나도 궁금해요. 근데 중간쯤에 인터미션 정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나는 뮤지컬은 넘버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신 명작 그 뮤지컬들도 중간에 되게 좀 어이없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유머러스한 캐릭터들 각각을 이제 구현해주고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또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좀 영화적인 연출이 아마 뮤지컬 버전은 훨씬 괜찮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거 보고 뮤지컬이 보고 싶어졌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뮤지컬은 그냥 호평을 받았거든요. 또 무대에서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보여주는 포스는 좀 더 다를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다르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넘버가 많기 때문에 한두 곡 정도는 좀 키워도 돼요. 오히려 그러면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좀 색다른 느낌. 색다른 느낌도 들고 좀 쉬어가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딱 2시간짜리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영화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윤재균 감독이 갖고 있는 그 개그에 대한 강박.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생각났네요. 네. 그 부부 연기를 하라고 해놓고 갑자기 안중근 선생님 딱 뒤를 들어서
부부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러는데. 그건 뭐 약과죠. 그게 개그 코드였겠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무슨 극으로만 전환되면 그걸 한 번씩은 꼭 해줍니다. 네. 이제 저 사격 쭉 서갖고 사격 연습할 때 땅땅 하니까 그 스나이퍼가 자 이제 배정남. 내가 해야지 배정남 씨가 딱 하니까 자 너희들 해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개그가 저는 그 JK 그거 뭐죠? JK 필름식의 개그가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딱 끝나면 깔끔해 차라리. 근데 꼭 배정남이 궁시렁거리는 거 넣잖아. 그러니까. 네. 그 옆에 조재훈 씨 엎드려 있는 거 넣고. 근데 나는 이거 좀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영화 만들기고 코드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부분인데 나 혼자 까칠한 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의 없는 개그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예를 들면 공조 2? 저는 공조 2에서 우리 그때 섭이랑 봤지만 나 그런 부분 웃겼거든. 정말? 다니엘 헨이 사진 밑에 존잘이라고 써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귀여울 때가 있잖아. 가끔 있죠. 근데 도마 안중근 선생의 이 마지막 1년을 다룬 영화에서 저는 나는 그런 부분은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윤정현 감독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윤정현 감독이 내 영화가 2개씩이나 1000만이 된 어떤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개그는요. 그러니까 죽어도 버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 개그가 둘이서 같이 봤으면은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키득키득 거렸을 것 같은데 혼자 봐서 그런지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봤어요. 사실 공조트 그 개그도 우리 같이 봤으니까 재밌었을걸요. 네. 혼자 보면 더 아주 냉소적으로. 나는 입꼬리조차 올라가질 않았어. 근데 저도 이번에 미동도 없었어. 오히려 미동은 팝콘 씹어 먹느라고 내가 이 팝콘이라도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오작오작 이리 씹어 먹었지.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웃음이 잘 안 났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 새로 산 최신 스마트폰의 성능에 아주 감사하면서 이거 없었으면 영화 못 봤을 거예요. 아까 그 만두 2판째 나올 때 이거 없이 어떻게 못합니까 이걸. 이 하여튼 참고로 맨 뒷자리였습니다. 예.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모든 영화는 예를 들면 설령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영화가 너무 잘 만든 나머지 그 악인이 나쁜 거는 인정하지만 뭐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는 경우가 매력적인 있어요. 악인 많죠. 얼마든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중근 선생이나 뭐 이순신 장군 뭐 또 누구 있죠? 그런 절대적인 존재들 세종대왕 이런 걸로 감정이입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연출력의 문제죠. 연출의 문제죠. 연출의 문제예요. 그 악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토 히로부미 역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 그냥 일본 사람 뮤지컬 배우 한 명 데려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토 히로부미 더 약간 악인 더 막 시커먼 포스가 좀 나와야 되는데.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좀 순하게 생긴 할아버지를 그냥 여기 점 찍었다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그 이후에 총독들 있잖아요. 뭐 대화구치 뭐 이런 그런 총독들에 비하면 거기도 영화에도 잠깐 나와요.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는 그 뭐 법관 출신이고 뭐 무슨 법률가 출신이고 그러니까 개 중에는 되게 문관스러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대사에도 나오는데 자기는 나름 이렇게 문민통치스럽게 조선을 자기가 조선을 먹지만 먹더라도 좀 젠틀하게 먹을 생각이었구나. 젠틀하게 먹을 생각이었어. 그래서 탁탁 세 발 맞고 죽는데 바가나 야치다 뭐 그랬대. 그게 뭔 말이냐면 나쁜 멍청한 놈들 그랬다는 거야. 니네가 나 죽이면은 더 나쁜 놈 온다. 그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마가 히로부미를 죽이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이 센 그 똥치 식민지화는 더 가속화됐긴 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독립운동도 또 이제 들불처럼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대의명분은 우리가 대의명분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지 못한 이제 게 생기는 나비 효과가 생긴 일이 생긴 거죠. 그래도 난 착하게는 안 그렸었으면 했거든요. 착하게 나오진 않지 않나? 그러니까 미안해.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의 어떤 정당성을 살려주고 어떤 개연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실제로 어떤 성격이든 간에 이 영화에서는 더 악당으로 그려졌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김고은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서 뭔가 좀 악당스러운 포스를 막 풍기는 김고은한테 상처받은 척한 게 만든 거 저 너무 별로였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늙은이처럼 보이잖아. 그 심지어 김고은을 살려주기까지 해요. 우리가 약간 불안했을 때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됐어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 안 가더라고. 그 왜 안 갔겠어요? 연령과 낮춰야 되니까 그런 거죠. 가족끼리 단체로 보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랬겠네. JK의 모든 영화는 12서 관람가예요.
와서 막 총으로 쏴 죽이고 이래도 막 시비 세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어쨌든 그리고 저는 그 개그가 정말 용서가 안 됐어요. 또 뭐 있었죠? 어떤 개그 있었죠? 아니 뭐 커플 개그 박진주 씨랑 이현우 씨. 뭐 저 세탁소 이렇게 위통 벗고 등장하면은 막 이렇게 키스씬 오래 잡아주면서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넉넉히 있는 거 뭐 이런 개그들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개그로 떡칠이 돼 있어 그냥. 너무 아니 일단 배우 진을 보더라도요. 여기 이제 그 김고은 씨 누가 봐도 진지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성화 씨 뭐 당연히 진지한 역할 하러 나오신 분이고 남은희 씨는 이제 울리러 나오신 분이고 조재윤 씨 그리고 배정남 씨 이현우 씨 그리고 박진주 씨는 누가 봐도 개그를 위해서 끼워넣은 캐릭터들이에요. 그 중간역 뭐 있지? 중간역에서 둘이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떨어요? 왜 떨어요? 그러니까 뭐 하니까 너는 왜 떨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추워서요. 막 이런 진짜 전형적인 말개그. 거기 안 나왔어도 됐을 개그.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 없는 게 훨씬 낫죠. 오히려 역사적인 팩트를 살린다고 하면 원래 그 중간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하얼빈은 확실한 정보가 없었고 그 중간역에 잠깐 섰다 간다 그랬거든. 그 영화에도 약간 비슷하게는 그렸는데 정확하게는 안 그렸는데 그 실제 섰대 거기에. 영화에선 지나가는 걸로 나오잖아. 실제 섰대 그랬는데 이분들이 저격수들이 갇혀갖고 못 나왔대나? 아무튼 타이밍을 놓친 거야. 놓쳤겠네. 그래서 못 나가셨겠지. 네, 그래서. 근데 봅시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연의 윤리 측면에서 우덕순 선생님, 조던 선생님 이게 같이 붙잡혀가지고 안중근 선생님하고 같이 붙잡혀가지고 재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다 독립운동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분들도 다 자기 목숨 내놓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그 추운 만주를 판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그냥 개그 캐릭터로 써버리는 건 과연 옳은 일인가? 너무 희화화시켰어요. 네. 여기 보면은 계속 웃기시는 분 누구지? 우덕순. 그 너무 희화화시켰고 그 이름조차 몇 번 검역을 안 해서 저도 너무 계속 헷갈려 했잖아요. 왜냐면 이름 없는 배우들처럼 그려졌어요. 쉴 새 없이 웃기시더라 진짜. 웃긴다는 말은 웃기는 걸 시도한다는 얘기지. 그게 웃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절대 그러니까 개그를 시도했어요. 진짜 개그 시도합니다. 여기 유동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와가지고 박진주 씨랑 연애한 게 다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린애처럼 그려졌잖아요. 어린애고 막 되게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여자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칠렐레 팔렐레 그러니까 간식 사러 갔다가 등신같이 거기서 유일하게 좀 상큼하게 해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왜 상큼하게 그리냐고. 우리 중에서 또 이렇게 송성이가 맞는 또 상큼한. 근데 상큼하게 그리려다가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을 너무 희화화시켰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는 진짜 멋이 중한디입니다. 멋이 중한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안중근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이야. 그럼 흔치 않은 작품이죠. 흔치 않은 작품.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과연 이 영웅이라는 소재를 택한 게 안중근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일까? 아니면 안중근 선생님처럼 두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절대적인 민족의 영웅을 데려다가 돈벌이로 쓰려고 한 것일까? 라는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뭐 제가 어떻게 의심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심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독이 스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박진주 씨는 언제까지 이런 역할만 시킬 겁니까? 이 연기 잘하는 배우를 데려다가 말이죠. 그리고 박진주 씨한테 계속 못생겼다고 대사 치는 거 별로였어요. 네. 그 개그는 어찌나 유치한지. 그거 왜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여배우 물론 장난으로 넘겼겠지만 기분 나빴을걸요. 모든 대사에 그러니까 나를 못생긴 애로 칭한다는 거. 이상한 강박인데 이 끌어오르는 타이트한 그 전개를 그 반드시 그 유머로 누그러뜨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어떤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 그게 항상 성공했거든. 이번에 실패를 맛보시고 이제 더 이상 안 그러시기를.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난 그게 영화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화의 급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깨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미가 얘기 잘 꺼냈는데 이 개그라는 게 너무 저질이에요.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애한테 좀 이쁜 척 좀 하니까 저게 미쳤나 죽으려고 저 죽여버릴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개콘에서도 안 할 개그 코드입니까 이게? 그것도. 말투도 너무 목 이렇게. 말투도 계속 목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게 나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 누가 재미있어? 불쾌하기만 하지.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옛날 개그 코드잖아요. 네네네. 개그 콘서트인가 우차사 같은 데서 많이 하던 거예요. 그렇죠. 세 명이 나와서 무슨 얘기하면 이거 하는 거. 그게 제가 본 영화에 나올 줄이야. 그것도 안중근 선생님 영화. 예, 깜짝 놀랐어요. 박준주 씨가 못생긴 배우도 아닌데 연기를 못하는 배우도 아니고 신인 배우도 아닌데 물론 신인 배우라고 해서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박진주 씨 그거 잘 살리더라고요. 노래? 아니요, 그 못생긴 사람 평가를 받다가 갑자기 이현우 앞에서 예쁜 표정 짓는 거 좀 잘 살리지 않았어요? 배우가 그거 잘하는 건 인정. 근데 배우의 포텐셜을 이따위로 낭비하는 거는 저는 좋은 태도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역사적인 상상력이 더 들어갈지언정 몹쓸 유머가 없어진다면 네. 오히려 더 역사물로서의 네. 진정성이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는데 김고은 씨 역할 있잖아요. 설희. 네. 실존 인물인가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정보원으로만 이야기한 유키코 뭐 그 안중근 아니 뭐 이게 너무 판타지잖아. 그러니까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민비 씨의 당시에 있었던 궁녀가 복수심을 품고 요원이 돼서 첩보원으로 일본에 침투한다? 완벽히 일본 사람으로 속여서 이토 히로부미의 애첩이 되죠. 네. 애첩이 되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군사 기밀을 다 말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설이가 죽여라 이러고 나니까 조센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끝까지도 의심을 못했어 보니까. 그러니까요. 얘는 이때부터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한 몇 년 안에 일본어 네이티브도 구분을 못할 만큼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다는 건가요? 조선의 궁녀가 갑자기. 그것도 어떻게 침투했대? 그러니까 일본어로 보내줬잖아요. 실존 인물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주로 이 이토 히로부미를 그 하얼빈 저격이라고 하나? 뭐라고 공식 뭐예요? 공식 그 표현이 처형이라고 하죠. 뭐. 처단? 아니 그 이제 그 사건 자체를 건조하게 이르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거사를 할 때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뭐 저격. 네. 당연히 가공의 인물이고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혹은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의거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해석적인 면인 거고 이제 그냥 건조하게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 이렇게 위키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도 너무 초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설희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방법들, 관객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법도 민비 씨의 사건이라는 것도 너무 촌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족을 잔인하게 칼로 난자한 사건을 데려다가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예전에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거기서도 똑같은 방법을 썼죠. 왜 우리는 그런 1차원적인 것밖에 우리는 분노할 수 없습니까? 아니 그냥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네, 일본이 그냥 우리의 국권을 침탈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 국민들 충분히 분노할 수 있어요. 굳이 여성 배우를 데려다가 잔인하게 칼로 난자하는 장면을 넣어야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 장면 너무 잔인했어요. 네. 그 심장을 꺼내는 장면까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실제를 묘사한 거죠? 실제로 굉장히 잔인하게 난자한 건 맞는데요. 그걸 굳이 그렇게 막 눈앞에 보여줘가면서 분노를 일으켜야 되냐고요. 그 일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왜 이 반일 혹은 이제 극일 영화들만 나오면 이 장면을 이렇게 다 못 써먹어서 안달인 겁니까? 너무 1차원적이다. 감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방법.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걸 뭔가 감정을 소환하는 방식이나 그거를 사람들의 납득하는 방식이 좋게 말하면 알기 쉬운 건데 나쁘게 말하면 너무 1차원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야 봐봐. 열받지? 전형적이라는 거지.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어. 열받지. 근데 왜 꼭 꺼내오는 거는 민비의 죽음밖에 없냐고요. 열받지를 납득시키는 방식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쉽지만 무책임할 수 있는. 어떤 그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콘텐츠를 만드는 데 가면 꼭 제일 나이가 많거나 혹은 그쪽에서 짬이 많이 찬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그거거든요. 야 쉬워야 돼. 야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들 생각 안 해. 야 쉬워야 간단하고 쉬워야지 빨리빨리 소거하고 끝나버려 라고들 많이 아저씨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쉽게 그냥 잔인한 거 팍 보여주고 우는 거 보여줘 팍 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다 받아들이겠지. 안 울까봐 미리 우는 거지. 그렇지. 왜 개그 칠 때도 사람들 안 웃을 것 같으면 말하면서 웃거든. 그렇지. 관객들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 결론이 그거네.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지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굳이 왜 꼭 맨날 꺼내오는 게 똑같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관객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역사 지식이 너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전 또 다른 종류의 선민의식이라고 봐요. 그냥 안중근 의사 관련한 책이나 잘 쓰여진 책이나 뭐 하다못해 뭐 어떤 분의 강의나 최근에 하얼빈이라는 소설책도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김은 작가의 뭐 역사 그 다큐 같은 거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뮤지컬이라도 그쪽이 있어요.
재미도 그쪽이 거기 이상한 개그 같은 거 없을 거 아니야. 신기한 게 이거 요 딱 그 하얼빈역에서 뭐 하루 전과 도착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토루 비모가 누군지 몰라. 그래갖고 일단은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키 작은 사람을 쐈어. 세 발이 탁탁 들어갔어. 그러다가 불안하니까 세 명을 더 쐈어. 그래서 한 발이 남았어. 막 이런 얘기만 해도 흥미진진합니다. 존나 흥미진진하죠. 이거 완전히 학생들이 완전 집중하거든. 그럼요. 그리고 이거 첩보스럽게 좀 에스피오나지 느낌 내면서 그 앞에서 역에서 섰는데 네. 저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갈 수가 없어. 이런 상황. 그 이제 일본인으로 분하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러시아 의장대들이 네. 쫙 해서 사열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또 와 맞아 심장 터지려고 그러는데 이토히로 보니까 안 나와. 30분을 기차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재무장관하고 회담을 거기서 짧게 하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긴장돼. 완전 긴장되지. 심장 터질 것 같거든. 네. 근데 딱 나오니까 이게 또 각이 또 애매한데 저기 이토히로 보면 맞아?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토히로 보면 하니까 딱 돌아보니까 맞구나. 진짜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 드라마 완전 한 장면이야. 그 당시 그리고 총을 발사하기 전에 안중근 선생님이 그러니까 어디를 쏠 것인가. 그렇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야. 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쏘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겠다. 이 사람이 평생 그 황해도 쪽에서 날리는 포수였는데 네. 이 사람이 얼마 고민을 했겠어. 그렇죠. 어떻게 해야 진짜 한 방에 보낼까. 이런 그런 디테일을 포기하고 노래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뮤지컬이니 어떡하겠어. 근데 아까 그 첩보 영화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 처음에 딱 보자마자 느낀 건데 너무 밝지 않아요? 네, 지나치게 밝죠. 색감이? 네. 제가 봤던 레미제라블은 되게 뭔가 어둡고 푸른 톤이 좀 있죠. 네, 뭐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검댕이 칠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게끔 어두웠는데 너무 밝아서 너무 배우들이 너무 뽀얗고. 그래서 만두할 때 CF 같았나 봐. 그렇지. 네. 그러니까 만두할 때 그 만두집은 거의 진짜 CF 번쩍번쩍. 네. 화면이 너무 깨끗했어요. 네.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 캐롤 같은 영화 찍을 때 일부러 16mm로 찍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시대를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노력은 역시 깨끗하게 소거되었다. 우리가 윤재근 감독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됩니다. 개그만 빼줘도 너무 감사하겠어요. 저도 진짜로. 그래서 약간 애니메이션 같이 느꼈나 봐요. 개그 들어갔지, 노래 반짝반짝하지. 그래서 라따뚜이 같았구나. 네, 그리고 뭐 화면도 애니메이션이잖아. 네. 알라딘 거의 알라딘급으로 개그 칠 때는 거의 알라딘급의 영화가 돼요. 옛날에 그 저기 양아치 형들이 꼭 알라딘 신고 다녔거든.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라딘. 저런 거. 그거보다 더 앞에가 이렇게 길어야 돼. 길어야 돼. 그리고 기지 바지에 빨간 남방. 그렇지. 알라딘. 바지 딱 맞는 거. 노란 마이. 우리가 조끼니진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왜 그 젊고 푸릇푸릇한 청춘이 왜 소풍날만 되면 기지바지에 알라딘을 신습니까? 모르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겠지. 그렇지. 그 알라딘 구두 진짜 신밧드 구두라고도 집에 하나둘씩 있으셨잖아요. 네? 집에 하나씩 있으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그래요? 네. 뒤져본다. 사진 나온다. 싸이월드 다 없앴어. 그때 기지바지고 내가 알라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블랙 앤 화이트 막 이런 거 있고. 필라 얼마나 웃겨. 서울랜드에서 알라딘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거 다리가 다 안 들어가요. 구두가 길어가지고 발판에 다리가 다 안 들어가. 신어본 사람만 아는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그리고 골프웨어 입고 있잖아요. 청소년 뭐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다. 그리고 송섬이의 역사 지식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또 퀴즈쇼가 됩니까? 뭔데요? 아니요. 영화도 재미없는데 이런 거라도 합시다. 그런 거라도 합시다. 도마 안중근. 도마가 무슨 뜻입니까? 안중근 선생님의 아명이요. 그러니까 왜 아명은 아닌데? 그러니까 아명은 따로 있어요. 이름이 도마 아니에요? 호죠, 호. 근데 왜 호가 도마입니까? 왜 울어요? 누가 죄인인가? 아니 그 역사 뒤에 숨지 마세요. 본인의 지식은 지식이고 안중근 선생은 안중근 선생이죠. 모자로 얼굴을 다 가려버리네. 영화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영화가 이런 식, 딱 이런 식이에요. 뭉개버리죠. 나는 진실을 물었는데 누가 죄인인가? 야 존나 스무스하다잉. 야, 근데 이거 나도 모르겠는데 도마 무슨 뜻이에요? 토마스. 토마스 맞네. 영세 세례명입니다. 영어 이름이 토마스셨어요? 네. 세례명. 세례명. 세례명이랑 영어 이름이 이 안중근 선생의 집안은
정말 독실한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계속 성모 마리아가 그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엄청난 그 어머니도 마리아? 무슨 마리아인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조마리아였어. 그리고 엄청난 천주교 독실한 신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안중근 선생님이 그런 뭐 학교 이런 운동도 많이 하셨어요. 네, 학교 설립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도 나오잖아. 학교 한다고 돈 바치고 뭐 한다고 돈 바치고 그러더니 이제는 뭐 총 쏘고 싸우기까지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안이 원래 그랬었고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또 뼈대 있는 집안이고 그래서 항상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집안이 좀 안 좋게 됐죠. 원래 아명은 뭔지 아세요? 아명? 응칠. 안응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도 안응칠 뭐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그게 꿈을 북두칠성을 꿨대나? 뭐 그래요. 별 7개. 그래서 응칠입니다. 응팔 아닙니다. 응칠. 그렇구나. 안중근 선생님의 동생 이거구나. 윤재균 연출 방식이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우리 사이에서 해도 욕 먹잖아. 나 방금 욕할 뻔했거든. 안응칠 이렇게 한 다음에 응팔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끝까지 끝 기억이 못해 한마디를 포기 못해. 이런 방식의 유머를 무려 극장에서 15,000원 내고 들어간 극장에 앉아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무시네마에서나 할 법한 유머를 김 박사님이나 할 법한 유머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무시네마에서도 욕 먹는 유머를 윤재균 감독님이 영화관에서 하시다니. 네, 이 뭐랄까 젊은 세대들이 아재 냄새 난다 그러거든요. 그렇지. 약간 틀딱내 난다 뭐 이러면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이 영화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짙은 아재 향을 느꼈어요. 아재향. 개그를 할 때마다 그 아재 향을 도대체 피할 수가 없어. 마치 그 벽지에 스민 담배 연기처럼. 담배 쪘네. 아무리 그거는 뭐 향수 뿌리고 그래도 안 돼. 소용이 없어. 그 아저씨들이 그 자판기 커피 마시고 담배 피면 그 강렬한 냄새 있잖아. 너무 찌릉내네요. 그거가 막 그 박진주 씨 얼굴 못생겼다고 개그치고 막 이러는데 그 냄새가 난 차라리 뭐 이게 뭐 대표적으로 잘 만든 영화라는 건 아니지만 암살 정도? 괜찮았죠. 그래도 요 영웅을 암살 정도의 톤으로 그 느낌으로 그 정도 톤으로 됐다면 그 정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영화 끝나고 기립박수 쳤죠. 나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뮤지컬이라도 참고 봅니다. 거기에 뭐 가상의 인물이라고 그래도 역사적인 좀 사실 그런 있을 법한 인물. 살부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각자 서로의 아버지를 바꿔서 죽이기로 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친일파니까 내가 차마 내 애비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서로 바꿔서 죽이기로 했다. 이런 캐릭터가 하와이 피스톨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거 얼마나 현실적이고 좋습니까? 근데 서리가 궁녀였다. 이런 건 너무 판타지잖아. 그리고 박진주 씨도 뭐 독립군을 도와서 뭐 독립 전장을 쫓아다니는 동생으로 나오는데 사실 링링이라는 중국인 여동생이잖아요. 독립군에 협조하는 링링이라는 중국 실존 인물이 있는데 왜 굳이 이름까지 진주로 해가면서 이게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 뭐 못생겼다 이런 개그를 못 치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개그를 치고 싶었다니. 그게 더 그러니까 내가 그 커피 믹스 담배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 유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실존 인물을 없애면서까지. 차라리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부터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요소 던져뒀던 얘기들 있잖아. 일본은 도대체 왜 쟤네가 저렇게 잔악하게 같은 아시아인 왜냐면 거기가 뭐랑 대비되냐면 마지막에 그 안중근 선생이 리순 감옥에서 명문들을 남깁니다. 동양평화론도 있고 그리고 하다못해 그 뭐 써주잖아. 순사에게 남기죠. 일본 순사 간수들한테 써주잖아.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맞춤형으로 수백 점을 써줬어요. 그것도 그 하나하나가 다 인간미가 넘치고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예를 들면 거기 보면은 그 항상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라는 그거 써주잖아. 그게 내 입장에서는 조국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네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해라 항상. 그게 군인의 할 일이다. 좋은 의미다. 이렇게 써주고 실제로 워낙에 명필이셔갖고 높은 분들이 와갖고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엄청 탐을 냈다는 거야. 이게 판사 중에서도 안중근 선생한테 반해가지고 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 간수 이런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토 히로부미가 총에 맞아 갔습니다. 그 간 순간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했던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중근이 영웅이 돼요. 왜냐하면 안중근은 대의명분에 의해서 쏜 거지. 개인 감정에 의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잖아. 안중근이 딱 재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독립군의 신분으로
죽인 것이지. 맞아요. 암살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거를 한국 사람만큼이나 일본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다는 거야.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무사도 정신, 뭐 이런 거.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무라이 정신. 초계처럼. 네. 이게 그냥 일본 사람을 죽였다? 그냥 아무 일본 사람을 죽였다? 그럼 전혀 다른 얘기죠. 다시. 근데 그 대의 명분을 갖고 이런 동아시아 뭐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저 제국주의를 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를 수개를 쏜 거잖아. 혈혈 단신으로 와가지고 처단해 버린 거죠.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 그 뒤로도 계속 그 말씀했어. 나는 일본 사람이 싫어서 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좀 더, 그러니까 드라마를 만들 생각. 아까 우리가 이제 에스피오나지 얘기를 했는데 드라마를 만들 생각이었다면 이 부분을 살렸으면 됐잖아. 그리고 조마리아 여사의 마지막 편지 같은 경우에도요. 그 어찌나 구구절절 명문입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나문희 씨가 그 나레이션 막 깔리고 마지막에 노래까지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역사 강의한 적이 있어요. 네. 혹시 알아요? 거기서 유재석이 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읽었어. 아 그래요. 되게 담담하게 읽었단 말이야. 눈물 났구나. 그런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울었어. 그렇지. 그리고 근데 너무 미리 울어버리니까. 그렇지. 그것만도 못한 장면을 만들어낸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좋은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어지간한 영화에서 한 가지 정도는 좋은 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정성화 씨의 뮤지컬 넘버가 좋았다 정도? 근데 이 뮤지컬 넘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사의 수준이 이렇게 썩 높진 않더라. 저는 그냥 뮤지컬이 보고 싶어졌다는 장점 정도. 그게 약간 컨셉인가? 원작 뮤지컬에? 그 가사가 그렇게 뭔가 좀 직설적이고 약간. 근데 뮤지컬 자체는 평가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게 이게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잘 못 뮤지컬은 저희가 나중에 같아요. 직접 볼 일이 있으면 보고 나서 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김고은 씨는 그래요. 예쁘더라. 예쁜데 일단 캐릭터가 너무 초현실적이고 그리고 캐릭터를 연기하는 김고은 씨가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그냥 음악 방송 보는 것 같았어요. 컴퓨터 그래픽 좀 비싸게 쓴 음악 방송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점 뭐 찾고 싶다. 장항남 씨 잠깐이라도 나와서 좋았고요. 난 굳이 꼽자면 그래도 마지막 재판할 때 뮤지컬 장면이 그래도 좀 제일.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그 마지막 재판한 장면에서는요, 영화가 재주를 안 부린 장면이란 말이에요. 맞아. 뮤지컬을 그대로 가져다 쓴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이 돼. 차라리 그게 나요. 뭐 안중근 의사가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막 그 만주벌판으로 배경 바뀌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뮤지컬이 뮤지컬만의 호흡이 있어서 잘 만든 뮤지컬들 보시면은 대사와 뮤지컬이 오버랩되는 그거가 아주 절묘한 포인트에 많이 그럼요. 그 어느 순간 쑥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영화화되면서 그 부분의 묘미가 살짝 좀 없어졌는데 뭐 영화의 한계일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해놓고 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대. 얘기 다 했잖아. 뭘 더 이상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쉽다. 유쾌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님을 소재로 만든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영화는 2편이에요. 서세원의 도마 안중근, 윤재균의 영웅. 제발 부탁인데 못할 거면 건드리지 맙시다. 나 진짜 못할 거면 꺼내다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본인들 돈벌이에 그렇게 이용될 만큼 녹록하신 분들 아니니까 함부로 꺼내다 쓰지 말란 말입니다. 평점이 아주 낮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가 만약에 안중근 선생님의 후손이었다면 이 영화 보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시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JK 필름의 영화들은 그래도 용인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 거지라고 용인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도. 네. 자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는 다 한 것 같고 뭐 눈에 띄는 넘버 있었으면 뮤지컬 넘버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맞다. 음악 평론가셨죠? 그러니까요. 음악 평론가로서 한마디 한다면요. 아니 뭐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거는 이제 뮤지컬 원작 뮤지컬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뮤지컬이라는 게 이렇게 고저 장단 이런 게 있어요. 그 흐름이 플로우가. 근데 적어도 영화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서 감정이 끊기거나 너무 몰아가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내가 이렇게 빠져들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곡의 문제인지 이거는 제가 섣불리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원작 뮤지컬은 하나에 잘 짜여진 액트 1, 액트 2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안에서의 펑션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만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영화 유튜버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고은 씨가 이 또 히로부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 침실 칸에 와서 갑자기 무전기를 꺼내서 이렇게 막 모르스 부호를 때리는 그거 잘 숨기고 다녔더라. 네, 장면이 있어요. 네, 도대체 어디에 연결을 한 걸까? 저 모르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아니 그게 모르스 부호라도 걸리려면 일단 그 시절이니까 무선 통신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무선이었어요. 왜냐면 와이파이를 켰나 거기. 왜냐면 그 움직이는 차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 도대체 어디에 회선을 연결해서 보냈을까? 그러게요. 콘센트가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기차 안에 뭐가 깔려 있었나? 거기에 어떻게 점프를 뛰었나? 아니면 이게 무슨 위성을 통해서 갔나?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보냈냔 말이야. 시대를 넘나드는 대가족 신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설명해 주실 겁니다. 뭐 아직 안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페이스타임으로 했나? 뭘로 했나 도대체? 지금까지 생각해봤거든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외계인인가? 존나 진지한 얼굴. 모르스부호는 뭐 그런. 네. 그러니까 뭐 라디오 통신, 무선 통신 이런 걸로 한 건가? 주파수 잡아서 보낸 거야? 뭐야 도대체? 모릅니다. 저는 모르스부호를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있어요. 안중근 선생님이 그 중국 그 만두집 있잖아요. 거기 도착해서요 노래 한 곡 부르더니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일본 경찰한테 바로 쫓기잖아요. 그렇지. 독립운동가들이 바보입니까? 네? 아니 내 얼굴을 훤히 알고 있는 일본인 수사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그러다가 쫓겨요? 이게 개연성이 맞습니까? 근데 진짜 이 두 가지는 내가 어제 머리 터지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 답이 뭔가요? 안중근 선생님 잡히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요? 그 연설 장면은 아마도 그 뮤지컬 안에 있는 장면을 그대로 그렇겠죠. 따온 것 같고. 네. 뮤지컬은 그렇게 중간이 생략돼도 돼요. 하지만 영화는 아니잖아요. 뮤지컬은 우리가 공간이나 이런 이해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점프가 뛰어도 돼요. 네. 영화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개연성이 없나 이렇게 돼버려. 그렇죠. 맞아. 뭐지 이게? 갑자기? 그런 건 맞아.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그 감독이 김고은 씨를 띄워주고자 했던 노력이 여실히 느껴졌어요. 그 뭐 하얀 손수건 같은 거 없던 얘기잖아요. 네. 김고은 씨의 역할의 당위성을 주기 위해 하얀 손수건을 넣고 우겨 넣기 위해서 자꾸 헤드폰을 꺼내 쓰시는데 너무 요즘 거예요. 헤드폰이 뭐 제나이저였나요? 너무 약간 그라도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최첨단이었어요. 네. 일단 김고은 씨 캐릭터가 시대를 넘나든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영화는 개연성을 개무시한다. 아니 하다못해 자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여기 러시아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소? 뭐 앞에 이런 말이라도 하나 깔아줘야죠.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이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연극과 뮤지컬과 영화의 단점만 합쳐놓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평점을 주도록 하죠. 저 안중근 선생님 10점. 영화예요. 혼자 살겠다고. 헛소리하지 마시고. 안중근 선생님 당연히 10점이지 그거 말이라고 해. 영웅의 점수 말입니다. 그냥 영화로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6점. 네. 야 영화면 5점 주는 양반인데. 전 영화라서 5점이요. 저는 이 영화는 3점입니다. 안중근 3점입니다. 0점 몇 점 아니네요. 네. 다행히. 도마가 있잖아. 에? 5점 줘야지. 도마 안중근. 안 돼. 차마 못하겠어? 차마 내가 위인의 이름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못하겠어. 네. 안중근 이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영화다. 영웅은 2점인데. 네. 나는 사실 이 영화의 제목도 마음에 안 들어. 네. 저는 5점이요. 5점이요? 네. 5점. 별 의미 없어요. 요즘 서미 씨 점수가 나보다 낮습니다. 서미가 이제 더 진실해지는 거지. 홀로서기 시작했어요. 요즘 영화를 혼자 봐가지고 아주 냉수적이어졌어요. 그렇다고 이걸 같이 봤다라고 해서 감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윤재인 감독님은 재미없을 것 같으면 같이 보자. 그런 재미라도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윤재인 감독님은 이제 영화 그만 만드시고 제작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작을 하시더라도 감독들이 자기 마음대로 찍게 좀 내버려 두세요. 예.
본인 철저한 비즈니스맨이라면서요. 철저한 비즈니스맨은 원래 자기가 물러날 때를 잘 압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참 안 도와줍니다. 뭐 인생은 알아서 살아야죠. 지금 서미가 떨어져 나가니까 약간 섭섭해진 건가요? 서미가 더 이상 내 그림자에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섭섭해진 컸어. 거예요? 이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역시. 아니에요. 형 아직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본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맞다. 원작 뮤지컬의 엄청난 팬이다. 그럼 보실 수 있을까? 봐도 될까? 더 분노하지 않을까요? 더 분노하겠죠. 네. 그럼 그냥 뮤지컬을 왜냐하면 레미제라블 영화도 원작 레미제라블 안 뮤지컬 좋아해요. 팬들은 안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걸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필로소피 제일 힐링을 좋아하는 합시다. 네, 필로소피로 힐링하죠. 광고 들어갑니다. 필로소피 프리미엄 블렌딩 티 TTT TT 해주세요. TT 안무. 네, TT. 오늘 보고 난 감상이죠. 네. 대가축 이벤트 3+1, 3+1 진행 중입니다. 필로소피 프리미엄 블렌딩 티는 커피하고 탄산음료 대신에 건강함을 마시는 프리미엄 티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새콤달콤한 히비스커스 그리고 풍성한 열대 과일 향이 히비스커스네요. 무슨 말이죠? 죄송한데 새콤달콤한 히비스커스와 네. 네? 풍성한 열대 과일 향이 어우러져 여름철에도 잘 어울리는 한 잔의 칵테일 같은 히비스커스 동안티. 히비스커스와 네. 열대 과일이 어우러져서 히비스커스 동안티가 됐다. 된 거죠. 근데 이게 여름에만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음.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설탕 없이도 자연 그대로의 향긋한 그 유자 맛과 귤 향이 어우러진 리얼 유자 에너지 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를 자꾸 쓰니까 안 되겠다. 그래요? 영어를 또 많이 너무 쓰시잖아요, 어그레시브하네요. 너무 어그레시브하네요. 좀 인터내셔널하게 좀. 그러니까요. 다이렉티브하게 갈 수 없습니까? 영어를 살벌해. 은은하게 감도는 자스민과 달큰한 배향이 몸과 마음의 평온한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환상적인 힐링티 자스민 힐링티. 비주얼이 진짜 훌륭해요, 서미 씨. 네. 꼭 차입 재배하는 농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농부라뇨. 아니 왜요? 뭐 어느 나라 가면은 김태희가 밥 갈고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런 농부. 그런 의미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네요.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도록. 네. 하나 더 있네요. 우리나라의 산과들에서 나고 자란 작물로 전통 쌍화차를 부드럽게 재해석한 프리미엄 건강티 모던 쌍화 건강티. 열심히 한다. 요즘에 그 이거 DJ 하고 데일리 DJ 하고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 데일리 DJ 하는 곳이 떡볶이집입니까? 왜요? 늦게 해가지고요. 여기 뒤에다 도끼비 꽂고 하는 그 떡볶이집 DJ 같잖아요. 3번 테이블 쿨피스. 2번 테이블의 남성분들께서 4번 테이블의 여성분들에게 닭강 이빠이 주문해 주셨습니다. 닭강 단무지라고 합시다. 단무지요. 단무지 잔뜩 주문해 주셨습니다. 네. 닭강 이빠이. 네, 닭강 이빠이. 네, 그렇죠. 근데 4번 본인 테이블에... DJ 하는 거 광고 좀 하세요. 네네. TVN 한국교통방송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샵 99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김영대 프로젝트입니다. TVN도 나오시더만. TVN 벌거벗은 세계사. 네. 제목들이 다 왜 그럽니까? 벌거벗은 프로젝트인가요? 두 개 합치면 어떻게든 나를 그렇게 야한 걸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까? 네. 이거라도 있어야지요. 딴 데는 내가 여기까지 하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이기거든 내가.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즐거움입니까? 네 하니까 할 말이 없어. 호락호락하지 않죠. 호락호락하지 않아. 발가벗기 프로젝트 김영대의 김발가. 진짜 저질이다. 발가벗기 프로젝트. 누드비치 프로젝트. 진짜 세상 저질이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영대 프로젝트 여러분 TVN에서 방송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아침잠이 없으신 분들은 저랑 함께해요. 항상 2부에는 사랑의 역사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지컬 러브의 역사인가요? 뭐 자세라든지 노래 가사에 담긴 우리의 그때 그 시절의 흑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에이 재미없겠다. 그렇구나. 네. 피지컬 러브의 역사 해줘요. 존나 재밌겠네. 마빈 게이 노래 뭐 이런 거 나오면 좋겠네.
거기다 아이디어 좀 줘봐. 그래. 자, 취향에 맞게 골라 드실 수 있도록 총 4종류 차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와 탄산음료 대신 꼭 필요한 기능과 환상적인 원재료로 건강함을 더해줄 프리미엄 건강 블렌딩 티로 1일 1차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What do you think?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Not far away. 네, 대가축 이벤트 3+1과 더불어 배송 메시지에 대물시네마 적어주시면 효과가 좋은 이거 거업 흉내내는 겁니다. 거업 괜히 막 뉴스 공장 나가갖고 네. 제가 어제 도마 안중근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 목소리를. 제가 언제 그래요? 너무 많이 깔고 하시네요. 목소리 자기 좋은 거 알거든. 그래서 그 무슨 뭐 그 동화 오디오북처럼. 진짜 아니 근데 나 너무 윤재균 감독 너무 실망이거든요. 목소리 이렇게 그럼 밖에서 막 작가님들랑 막 지 목소리 좋은 거 알아갖고 뭐 이래. 아니 억울하면 자기네들도 다 목소리 좋든지. 그러니까. 자, 이건 필로소피 끝났고요. 요거 이제 겨울이니까 따뜻한 물 부어서 드시면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이게 시절이 하수상할수록 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니까 즐겨 듣는 캐롤 하나씩 얘기해 보시죠. 어떤 음악 좋아합니까? 저는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그게 크리스마스랑 무슨 크리스마스 상관이에요? 앨범에 들어 있습니다. 아 진짜? 루이 암스트롱 앨범에 있어요. 어제 그렇다고 치고. 그 편집 앨범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애플뮤직에서 많이 여러분 되게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이 캐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회 음악 성가 쪽이 많은데 네. 우리가 그냥 보통 캐롤이라고 많이 하는 건 대부분 다 대중음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게 나온 게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대부분 한 50년대 이후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무슨 막 고대부터 있었던 민요 같잖아.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 루돌프 사슴코도 그렇고 뭐 펠리스 나비다 이런 건 완전 나중 노래고 70년대 이후 노래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이거 웸의 노래죠. 그건 80년대고. 80년대죠. 네. 여기 이 앨범이에요. 루이 wishes you a cool year? 뭐야? Cool year이라는 루이 암스트롱 앨범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앨범이에요. I see trees of green. 그렇지. Red roses too.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먹먹한 목소리가 좋더라고. 서민 씨는 좋아하는 캐롤 있어요? 저는요 아리아나 그란데. 그란데가 그랬네. 아리아나가 그랬네. 산타 텔미. 산타 텔미. 옷 보여주려고 잠깐 일어났어요. 옷이 아주 뭐 산타 텔미. 아주 패셔너블합니다. 패션 아이콘이야. 다음 노래는 몰라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뭐지 이런 약간 시딩 시퀸 제품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 항상 커피를 시켜도 그란데로만 시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저기 영웅으로 돌아가야겠다. 서미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바로 입어버리잖아. 이 유머가 낫습니까? 만두가 낫습니까? 예? 이 표정 너무 좋아. 되게 가짠타는 표정 있잖아. 예? 그 만두는 그래도 JK 김도욱님도 이거 영웅 이거 안중근 선생님 뮤지컬 할 때 막 들고 연기하시더라고요. 만두가 만두를. JK 김도국, JK 필름. 뭐가 좀 있네요. 또 연결되네. 이런 한쪽만 훌륭하네요. 만두 먹고 싶다. 제 차례인가요? 네. 또 해보세요. 네, 유기농 청정 효소를 이번에 좀 들고 와봤습니다. 효소요? 효소 왜 이런 거야? 효소예요? 효소. 유기농 청정 효소 휴닉에서 나왔어요. 신제품입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유기농 청정 효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왠지 모르게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해요. 효소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제입니다. 대사.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의 효소 양이 줄어들어요. 줄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나이가 들수록 효소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순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완성한 휴닉 청정 효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 이너프. 최소 30만 유닛 이상의 역가 수치, 실제 함유는 68만인데요. 풍부한 대사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없이 식물성 유산균, 유기농 야채 13종, 유기농 과일까지 다양하게 한 포에 모두 담았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우리? 자, 아침, 저녁, 야식 관계없이 식후에 편안한 하루를 위해서 청정 효소를 추천드립니다. 한번 까주세요. 우리 하나씩 먹자. 먹자. 까? 이 형 내가 까고 오늘 뭐 리슨 과목이라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한 대 까고 그냥 가버릴까 근데 이거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물에 먹는 거예요. 이게 맥주 효소도 그렇고 이게 소화
소화가 안 되면은 먹어주면 좋은데 저도 요즘에 밖에 워낙에 안 움직이니까. 아니 이게 레모나처럼 이렇게 먹는 거냐고. 그렇지. 아 그래?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 나도 몰라 근데. 아 근데 이게 딱 봐도 컬러가 고급지네. 아 그러네. 효소는 원래 그냥 물이랑 먹으면 돼. 아 물이랑 먹으면 되는 거야? 안에서 막 뿌는 거 아니겠지? 야, 휴닉이 이게 무슨 뭐 미숫가루도 아니고. 이게 뭐 플라토닉이에요? 휴닉이 아니 잘 플라토닉 만들어. 말고 뭐지? 네? 늘어나는 러브? 미생물 뭐라고 하죠? 플랑크? 플랑크톤. 아 플랑크톤. 플랑크톤과 플라토닉을 합친 겁니다. 플라토닉. 너무 많이 주시면 뭐 드시게요? 아 여기 또 물 또 있어요? 참 무식하네. 왜 그러세요? 잠깐만 누가 제인인가? 잠깐만 옷을 입어야 돼. 무식한 게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기다려봐. 누가 죄인인가? 야 하나 건졌다. 하나 건졌어. 나 효소를 먹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이걸로 찔릴 것 같아 이렇게. 자, 다시 효소파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다 유기농이네. 유기농 바라현미, 유기농 백태, 유기농 수수쌀. 백태는 그 혀에 끼는 거 말하는 거야? 휴닉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아니 그 뭐 이거 백태 뭐 이거로 글깨로 해갖고 뭐 파나? 아니 뭔지 궁금해서 그러지. 이거 어디 들어온 손을 갖다가 백태가 뭐지? 하얀 뭐겠죠 뭐. 서리태가 그러니까 콩 종류지. 아 그렇구나. 흰 콩이란 뜻이야. 네. 하얀 콩. 혀에 백태 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어우 양도 많네요. 네. 좋다. 검색해봐야지. 앞으로 백태 계속 그 생각나겠네. 자 효소 2박스 이상 구매하시면요 배송 메시지에 아씨 백태를 갖다가 볶아갖고 건조를 시켜. 야, 그럼 백태 생산 공장은 사람들 다 서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는 거야. 더러워. 그만하지 않으면 변신할 거예요. 백태랑 다 죽일 거야. 백태랑 누가 죄인인가 섞어봐. 누가 백태인가? 누구의 백태인가? 누구의 백태인가? 누가 백태 긁는 소리를 내었어? 나를 백태해라. 이거 뭐지? 내 백태를 긁고 가라. 내 백. 진짜. 진짜. 내 백태를 긁고 가라. 나 방금 상상했어. 가다가 남의 백태를 긁고 가.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 백태를 긁고 가라. 진짜. 그거 너무했네. 내 인생의 수많은 백태들처럼 그대도 언젠가는 긁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백태는 긁혀지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마지막에 재미없게 끝날 것 같아. 저게 뭔지 심지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나도. 8월의 크리스마스 엔딩. 8월 크리스마스. 자 효소 2박스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대물신에만 남겨주세요. 먹어. 우리 다 먹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여러분 대물신에만 남겨주시면요 배지포유를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을 검색해 주세요. 네. 검색창에 휴닉. 절대 백태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백태는 콩. 물. 물 안 주면 이제 입 천장까지 다 붓는다. 뭔지 알지? 야 빨리 긁어 이거. 누가 백태인가? 하지마 지금 코로 넘어와 코로. 아니 휴닉 사장님이 참 좋아하시겠네. 사장님 장난친 거예요. 예. 나 아까 누가 백태 긁는 소리를 내었는가 너무 빵 터져고. 난 아까 그거 내 백태를 긁고 가라.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내 백태를 긁고 가라고? 너무 힘들어 진짜. 네. 남의 백태를 왜 긁고 가? 그거죠. 날 쏘고 가라. 그걸 만든 거지. 진짜 흥미롭다. 남의 백태를 긁고. 영화 명대사 다 백태로 바꿔. 존나 웃긴다. 와. 또 명대사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네 백태다. 그 원래 뭐였지? 내가 네 애비다. 거부할 수 없는 백태를 하지. 그 뭐지? 대부. 근데 근데 찬식이 없어. 약해. 자 이건 저희가 또 이제 뭐 다음 주에 또 다른 백태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영웅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JK 필름에서 제발 부탁이니까 볼만한 영화 한 편만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욕 좀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레알 진짜로. 갑자기 이거 막 백태 얘기하다 하니까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자꾸 백태 같은 영화 만드실 거예요? 다 긁어버릴 거야. 다 긁어내버린다 진짜. 아니 손쉽게 돈 벌려는 거는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상도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참 말이야. 그리고 어디 갖다 쓸 게 없었고 안중근 선생님 말이야. 옳소. 조심하자 서로. 갑자기 이렇게 자에서 많이 떨어지네요. 조심하자. 약간 무서웠어. 원래 조심하자 막 이러더니 조심하자 서로. 주눅. 자 저희 대문시네마는 다음 주에 뭐 할까요? 아 맞네. 뭐 다음 주 뭐 할지 보자. 다음 주는 저희가 마지막 주 아닙니까? 네. 다음 주 마지막 주니까 한 해 영화 결산해 보는 것도 좋고요. 결산도 괜찮고. 형이 뽑아주는 올해 영화 음악. 좋지 않습니까? 영화 음악이요? 아니면 12월 크리스마스 이미 지나고 하는구나. 뭔가 약간 연말에 보고 싶은 영화 같은 연말에 거 보고 싶은 영화 하고 싶은데. 젠틀맨이 개봉을 하네요. 저거는 정말 저거 봐야 되겠어요? 아니 그냥 개봉을 한다고요? 아니, 그런다더라. 나도 그냥 물어본 거예요. 보자 그럼 보려고. 이스터 썬데이. 이스터 썬데이는 뭐죠? 조코이랑 에바 노블자다가 나오는 전혀 모르겠네요. 네 전혀 모르겠네요. 크레이지 컴페티션. 넷플릭스로 하나 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글래스 어니언. 응? 그 혹시 나이브스 아웃 봤어요? 네.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야 그거 재밌어. 글래스 어니언 저희 보이죠? 나이브스 아웃 안 봤죠, 송선이? 네. 나이브스 아웃 둘 다 보세요. 엄청 나이브스 재밌어. 아웃도 보고 글래스 어니언도 보고 오세요. 그 언제 내일 나와요? 개봉한다고요? 네, 금요일 날. 기대돼. 네, 영화예요? 네 영화죠. 봐야지. 글래스 이런 제목의 영화도 어니언이랑 있네요. 죄인. 왜 뭔데? 죄인. 영화 이름이 죄인이야. 더 죄인. 너가 죄인인가? 아까 죄송하네요. 네. 기억에 남는 노래가 없다고 했는데 네, 기억에 남네요. 너무 있네. 기억에 너무 네. 남네요. 핫바꽃이네. 나이브스 아웃. 다음 주에는 나이브스 아웃의 속편 글래스 어니언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오펜하이머는 언제 개봉합니까? 오펜하이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크리스토퍼 논란. 항상 논란이 있죠. 네. 윤재균 감독님 욕하지 마요 이제 둘이. 왜?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건 돈 내고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다르죠. 제가 어제 CGV 홍대 예매했다가 CGV 연남으로 가는 바람에 한참 헤맸어요. 아이고. 아니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여기잖아요. 근데 갔는데 9층 5관이라고 돼 있는 거야. 근데 5관이 10층에 있어. 뭔가 느낌이 싸한 거지. 진짜 무서웠겠다. 뭐지? 그동안 공사를 했나?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CGV 홍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CJ ENM하고 미팅하는데 상암에서 하는 걸 모르고 일산 제작센터로 가고 아이고야. 한참 기다렸던 생각이 나요. 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다음 주에 더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글래스 어니언 보고 오세요. 안녕. 죄인인가?